내 생애 최고의 공포다. 심장이 멈추었다. 그러나 몸이 말 안 들었다. 그리고 방문이 닫힌다. 난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고 떨고 있었다. 두려움에 이불을 걷으면 그녀를 볼 것 같았다. 살고 싶었다. 청각만이 있을 뿐이다. 다른 모든 감각들이 죽어버렸다. 느꼈다. 뭔가 있다고. 이불을 걷으면 뭔가를 볼 것 같은 느낌. 소스라치게 놀란 상태이면서 너무나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런 상태는 1시간여나 계속되었다. 답답하고 보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난 잠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 긴장해서인지 스스로 잠든지도 모르고 잠에 빠지고 말았다. 꿈속 나는 골목을 걷고 있었다. 혼자서. 뒤에는 그녀가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그녀도 천천히 따라온다. 무서워서 걸음을 빨리 했다. 그녀도 점점 빨라진다. 나는 뒤를 보지 못하고 점점 걸음을 빨리 할 때마다 뒤에서 점점 빨라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 여자.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 여자. 흰 원피스에 단발머리, 머리를 푹 숙인 채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좀 더 빨리 걸었다. 그러자 그녀가 뛰어온다. 너무나 놀랬다. 달렸다. 계속. 내 바로 뒤에서 따라온다. 난 너무 무서워서 달렸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그때 그녀는 머리를 쳐들고 피 묻은 옷에 피 묻은 손톱을 세우고 눈을 뒤집어 까고 머리에 부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흘리며 입을 벌리고 괴성을 지르며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것도 꿈속. 골목길을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말았다. 꿈속 내내 정신이 벌떡 들었다. 의식을 찾은 난 내가 내 침대 이불 속에 있는 걸 느꼈다. 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식은 땀으로 울음이 나왔다. 무서운 감정보다는 살아있다는 감정으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일으켜지지 않았다. 의식은 있었는데 몸이 말 안 듣는다. 누울 뜨니 내 가슴에 그녀가 있었다. 내 가슴팍에 무릎을 모아 앉아서 두 손으로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이게 가해라는 건가 보다. 나는 이때 처음 경험해보았고 답답한 느낌. 숨쉬기도 힘이 들고 정신은 말짱한데 가슴이 답답하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움직이고 싶었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서서히 머리를 든다. 얼굴이 피범벅이 된 그녀. 그녀는 울고 있었다. 피와 눈물이 뒤섞인 피 눈물을. 그리고 나 일어났다. 새벽 4시. 나는 홀린마냥 의자에 앉아서 땀을 닦고 몸을 감싸며 울면서 떨고 있었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이겨낼 수 없는 압박감. 소리내 울고 싶었으나 그것조차 무서웠다. 그렇게 뜬 눈으로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 난 대책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았다. 친척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하였다. 그리고 또 밤이 오고 난 매일 같은 꿈과 가위에 시달렸다. 일주일이나. 항상 꿈에서 나를 쫓아오는 그녀. 항상 눈물을 흘리며 내 가슴팍에서 울고 있는 그녀. 내가 지금 이 소설을 쓰면서도 생각하고 싶진 않다. 정말로 소름 끼치며 어떻게 이 글을 읽는지를 모르겠지만 나 지금도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치며 글을 빨리 쓰기가 너무나 힘들다. 당신은 기술 믿는가? 본 적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말해버린다. 귀신 따위 만나면 죽인다고. 만나보면 그 말은 평생 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 일주일간 귀신에게 시달리니 나는 극도로 날카롭게 되고 신결직적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아니 기를 빼앗긴 마냥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 밤마다 그녀를 봐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때 우리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할머니께서는 잘 아는 절이 있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내 이야기를 했더니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무교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뭐든지 믿고 싶었다.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그녀, 항시 피를 흘리며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다가오는 그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설사 이룬다고 해도 그때마다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날 때마다 가위에 눌렸다.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녀에게 화가 더해져가는 듯 항시 나를 노려보는 듯 그 눈빛이 무서워. 가위에 눌려있을 때도 눈을 감고 싶었지만 눈이 감기지가 않아서 항시 1시간가량 그녀의 눈과 눈을 마주쳐야 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상상 못한다. 그때마다 오금이 소스라치고 괴롭고 울음이 나온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항시 나를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녀. 피를 흘리며 원한이 가득 찬 눈빛. 분명 그녀는 나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죽는 수가 술에 취해 내가 밀어서 죽였다고. 대성리 사건 이후로 나는 내 여친, 내 친구 커플 모두에게 연락을 끊었다. 아니, 그쪽에서는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는 말라가고 있었다. 내 모든 정신세계가 말라가는 느낌. 열흘 사이에 4kg나 빠졌다. 밤만 되면 간질병 걸린 사람 마냥 공포로 몸부림쳤다. 어느 날 우리 할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야, 너 귀신 본다며? 어떤 귀신이냐? 할머니, 모르겠어. 항상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밤만 되면 나를 붙잡고 꿈에서 저를 쫓아다니고 잠에서 깰 때 제 가슴과 목을 눌려요. 죽겠어요, 할머니. 야, 내가 잘 아는 스님이 있는데 같이 안 가련? 그분이 정말 용하신 분이야. 그 사람 정말 용해요? 그래, 어서 와라. 지금 가자꾸나. 나는 무엇에나 홀린 듯이, 아니 아무리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마음으로 달려갔다. 청계산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절, 아니 절 같지도 않은 허름한 곳.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런 기분이었다. 벽에 알 수 없는 이상한 중국풍의 장군들의 그림들, 눈을 감은 보살님, 어둑한 분위기. 정말 되려 이곳에 귀신이 나올 만큼, 아니 왠지 사이비 종교 같은 분위기라고 하는 게 정답일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뭔가 있다는 걸 느꼈다. 나에게 다가오자. 자네, 뭔가 있구만. 뭔가 봤지? 한 여자가 당신 뒤에 있구만. 네? 지금도 자네 뒤에 있어. 저녀는 왜 그리 자네를 노려보나? 숨이 막혔다. 아무 말 한 적도 없다. 그냥 얼굴만 보았고 우리 할머니께서도 이 귀신 이야기에 대해 일체 언급을 안 한 상태다. 갑자기 울분의 울음이 밀려왔다.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 스님에게 매달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여자 어딨어요? 말해주세요! 제가 죽인 게 아니라고. 나를 거기서 보고만 있었다고. 제발! 이 잡기야, 물러가라! 천장에 꺼져라 호통을 치는 스님. 갔어. 걱정마. 전혀 한이 맺혔나 보네. 원래 사람이 뜻하지 않게 죽고 자신이 왜 죽었는지 잘 모르면 안가. 성불 안해. 잘못 걸렸어. 전혀 눈 보니 쉽게 안 떨어져. 자네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 나를 울면서 매달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제발. 나는 비참하다 할 정도로 스님에게 빌었지만 비굴하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들지 않았다. 다만 이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 피 흘린 눈, 날 쫓아오며 지켜드는 손톱. 그렇게 애원하니 스님 왈. 부적을 하나 줄 테니 침대 위에 붙이고 밤에 혹여나 누가 있는 느낌이 들며 절대 방 안을 나가지 말라고 말했다. 내 방을 넘어서며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부적을 받아서 집에 왔다. 떨리지만 아니 묘하게 안정되는 느낌이었다. 그 스님의 카리스마였는지 나는 겁을 상실해버렸다. 방 안에 부적을 붙이고 잠을 청했다. 거짓말처럼 그녀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다. 하루, 이틀, 3일 되는 날 새벽에 나는 잠결에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원한 잠결이라 방 안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까먹고 말았던 것이다. 화장실에 가서 불 켜고 영변을 보는 순간 우리 집 화장실은 한쪽 벽에 내 허리선 위로는 모두 거울이다. 내가 머리를 숙여 영변을 보고 이를 보고 손을 씻고 거울을 보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다. 아니 누가 내 목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녀였다. 나는 얼어붙었다. 손을 바보처럼 허공에 물을 털려온 자세로 숨이 멈춰버렸다. 그녀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그녀의 손만이 내 목과 어깨 사이에 턱 하고 걸쳐져 있었다. 그 뒤로 천천히 내 오른쪽 어깨 뒤로 아주 천천히 머리를 치켜드는 그녀. 난 눈을 감아버렸다. 아니 보기 싫었다. 내 자신의 망각에 욕을 내질렀다. 병신 새끼! 병신! 10분간 그러고 있었나 답답해서 아주 천천히 눈을 떠보려고 했었다. 아주 천천히 눈을 뜨니 내 눈썹이 보이더니 눈을 뜨니 그녀가 없다. 내 얼굴이 창백했다. 빨리 내 방으로 뛰어가야겠다는 생각만이 들 뿐이었다. 방으로 어서 달려가 문을 닫으려고 손을 손거리에 대는 순간 씨발 또 그녀이다. 이제는 그녀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내 방에서 3m 떨어진 곳에서 날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도 엎드려서. 제기. 나는 방문을 하고 닫고 이불 속에 숨었다. 그리고 하루가 갔다. 나는 아침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문득 생각이 든 게 이게 평생까지 가야 되는 건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말았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그녀의 쌍둥이 여동생. 그래 만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당장 학교로 달려갔다. 그녀의 과 사무실로 가서 그녀의 신상 명세서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녀 동생과 연락이 닿아선 만나자마자 나는 무서웠다. 아주 같다고는 못하겠지만 거의 같은 지금껏 나를 괴롭힌 그녀와 너무나 흡사한 느낌에 왠지 내 몸에 송충이가 기어가고 있다는 그 귀신과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물었다. 당신의 언니가 제 꿈속에 나타나서 저를 괴롭힙니다. 아니 꿈이 아닌 평소 밤에도 나타나서 저를 항상 괴롭힙니다. 네? 그러세요. 저도 제 언니가 밤마다 나온답니다. 항상 피눈물 흘리면서 저에게 언니가 왜 죽었는지 물어요. 한 대 뒤통수를 맞는 느낌. 맞다. 그녀는 자신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이 들었다. 그녀 동생에게 내가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집으로 왔다. 밤이 깊어가는 순간 또 그녀가 나타나겠지 라는 순간에 잠을 청했다. 나타나지 않는다. 한 달이 지났을까?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동생에게도 전화를 했더니 언니에게 말은 아예 했다고. 언니가 이제 자기 꿈에도 안 나타난다고. 이제 끝났다. 이 모든 게 끝이 난 거다. 안심하고 부적을 띄고 잠을 청해보았다. 이상하리라 만큼 그날은 잠이 안 오는데 아마 부적을 띈 첫날이어서 그런지 불안했지만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유를 가지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 순간 그녀다. 그녀가 천상에서 날 노려본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뭐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그대로 있었다. 벌떡 일어나서 벽에 기대어 나가! 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도 그녀는 아주 천천히 천정에서 중녀 있는 듯이 살포시 내려와 나에게 다가왔다. 헝클어진 머리, 붉은 눈, 이마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 붉은 입술. 나에게 다가온다. 한 걸음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처음으로. 내 사진 태워. 내 사진 태워. 내 사진을 태우라고. 그리고 사라졌다. 사진? 내가 그녀의 사진이 있었던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아무리. 또 그 다음날 또 그녀가 나타났다. 내 방 유리창에서 똑같이 하는 말. 내 사진 태워. 다음날 나는 미친듯이 내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살고 싶어. 그녀만 떠올리면 죽을 것 같은 느낌. 문득 눈에 들어오는 종이 한 장. 그렇다. 내가 그녀 동생과 만나려고 뽑았던 사진. 아마도 그녀와 쌍둥이라서 동생이 언니 사진을 쓴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당장 일어나 그 종이를 태웠다. 그 이후로 그녀를 볼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벌써 7년 전 이야기다. 지루하고 아주 긴 내 이야기를 읽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당신이 귀신이 있다고 믿는가? 아니, 믿지 않는가? 믿는다면 지금 뒤를 보지 말 것을 권한다. 믿지 않는다면 귀신을 만나봐라. 지금 바로 당신 귀에서 피를 흘리고 당신과 눈을 마주칠 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